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제안으로 야권 단일화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확실한 승기가 필요한 윤석열 후보, 또 박스권 탈피가 절실한 안철수 후보, 양쪽 다 단일화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역시나 문제는 방법론이죠. 단판으로 가자, 여론조사로 가자,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뉴스,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후보 등록 마감, 그리고 4차 접종과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설, 마지막 오늘 올림픽입니다. 자, 드디어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이 시작된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초접전 대선 전국에 거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한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을 통해 미래로 가자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 통합과 미래지향적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80석이 넘는 여권을 상대로 개혁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권 후보가 박빙으로 겨우 이긴다고 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어서 단일화의 방식으로는 지난 4.7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 때 썼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적합도와 경쟁력 두 가지를 물어서 절반씩 합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안일화를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단일화 자체는 콜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은 낫콜 단칼에 선을 그었는데요. 그 대의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선 무선전화 100% 전화 면접 방식에 민주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따로 넣질 않았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이 안 후보를 뽑는 역선택을 벌여 야권의 분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어떤 회방을 놓고 어떤 무도한 공작과 농간을 부릴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네, 권영세 본부장은 안철수 후보의 진심을 믿고 싶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바른 길, 통큰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압박인데요. 국민의당 안 후보의 제안이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안 받으면 갈 길 가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또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모두 역선택이 없는 조사를 가지고 이제까지 당선돼 왔습니다. 본인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다만 국민의힘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안철수, 오세훈 후보 지지율은 팽팽한 접전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대여섯 배 시 차이 나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다른 룰에 의한 단일화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아전인수적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는 방식인데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순위 조작에 의해서 금메달 뺏어가는 동계올림픽의 그 모습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공개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43.5%, 이재명 40.4%,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요. 자,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7.8%, 심상정 후보 3.5% 순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두 사람 다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투표용지에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적히게 됐습니다. 단일화의 2차 데드라인은 투표용지 인쇄 날인 28일입니다. 그 전에 성공해야만 이 사퇴라는 붉은색 글자를 용지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3월 9일 본투표 직전에라도 할 수야 있겠지만 투표용지엔 두 사람 이름 사퇴 표시 없이 그대로 남고 유권자의 혼란도 크게 될 겁니다. 자, 민주당은 최근 여러 갈래로 안철수 후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무용지물이 됐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야권 단일화라는 블랙홀에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흐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입니다. 잠시 후 저녁 6시 20대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됩니다. 주요 정당 후보 4위는 첫날인 어제 일제히 등록을 마쳤죠. 이 후보의 기호는 국회 의석수가 많은 정당 후보자부터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그리고 무소속 순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기호 1번은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심상정, 4번 안철수 후보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 주십시오. 후보자와 유권자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네, 첫날인 어제 주요 4당 후보를 포함해서 총 1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당명 가, 나, 다 순을 기본해서요.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국가혁명당 허경영,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그리고 진보당 김재현, 통일한국당 이경희, 마지막 한려연합당 김민찬 후보입니다. 자, 후보 등록을 위해선 재산과 병역, 납세, 그리고 전과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4당 후보의 프로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산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단연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약 1980억 원을 신고했는데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안랩 상장 주식이었습니다. 10년 전 2011년 미국의 한 회사에서 투자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벤처캐피탈 펀드를 통해서 그 회사에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10년 사이에 1287배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77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본인 명의 8억 원, 아내 김건희 씨 명의 69억 원으로 대부분이 저축 예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씨와의 13억 공동지분 아파트를 포함해 32억 원을 신고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14억 원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26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재산이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자, 허 후보는 초종조 하늘공이라는 회사의 오너이기도 하죠. 이 사업 목적은 강연업, 그리고 인생 및 상담 컨설팅, 그리고 초우주 무한에너지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허 후보 측은 지지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100만 원 이상을 받고 또 일부 기업가에게는 한 번에 1억 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 이 재미로 노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되면 월급도 안 받겠다. 또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밥 먹는 거 내 쌀 갖다가 내가 먹겠다. 정부의 거 안 먹겠다. 청와대에서 쓰는 수도세, 전기세도 내가 내겠다. 네, 다시 4당 후보 프로필로 가보죠. 자, 병역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 안철수 후보가 유일한 군필자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때 입은 골절 부상으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로 면제가 됐습니다. 팔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마치 제가 병력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후보님의 병역 부동시가 허위라는 의혹 제기도 했어요. 이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양당이 다 검증을 했는데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자, 그다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 공개되는 전과 기록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요. 이 심상정 후보는 1993년 서울 구로 지역 노조 파업주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2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과 음주운전 등으로 3건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잠재적 살인마. 나보고 한 소리인데. 네, 어쨌든 제가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네, 이런 얘기해도 제가 다 인정합니다. 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은 탐사보도 기자와 함께 비리를 캐내던 과정이었다. 또 선거법 위반은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리던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4차 접종입니다. 자,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닷새 연속 5만 명대 이어갔는데요. 5만 4,619명이었습니다. 이 확진자 중에 고령층 비율은 11.7%까지 늘었습니다. 자칫 위중증 환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 저하자, 그리고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원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까지이며 접종 간격은 3차 접종 후에 4개월입니다. 네, 이 4차 접종 전 국민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요. 이 노바백스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아니라 기존의 B형 간염, 또 계절성 독감 백신과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만든 백신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미뤄왔다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고려해달라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설입니다. 자, 주말 사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전화 담판은 성과가 없이 끝났고요. 이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는 미러가 하나씩 주고받는 식의 군사력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16일 러시아 침공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Over 100,000 right now, and actually over the last few days even more. You know, we have good sources of intelligence, and they're telling us that we believe that a major military action could happen any day now. 다만 러시아의 우방국이죠.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만큼 16일 공격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오늘 올림픽입니다. 네, 주말 사이 또 짜릿한 역전승이 터졌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경기에서 아주 값진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4바퀴까지 최하위에 머물던 우리 팀, 맏언니 김아랑의 질주로 3위로 올라서더니 마지막 주자 최민정 선수가 부스터를 켰습니다. 아웃코스로 캐나다 선수 제치며 2위로 꼬린 한국의 세 번째 은메달 획득했습니다.
자, 이어서 여자 컬링 소식입니다. 이 컬링은 총 10개 나라가 서로 한 번씩 리그전으로 경기를 치른 뒤에 상위 4팀만 4강에 오르는 방식입니다. 어제 복병 중국에게 연장전 끝에 일격을 당했죠. 또 오늘 오전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6대8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자, 현재 2승 3패입니다. 4강 진출을 위해서는 승리가 절실합니다. 오늘 밤 대망의 한일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뽑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